일본 드라마는 멸망했다. 유감이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한류에는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2020년 일본 넷플릭스 순위를 한국 드라마들이 휩쓸자 일본 내에서는 자조적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넷플릭스 일본 법인은 일간 TOP10 순위를 종합해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 순위에서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도 순위권에 든 한국 드라마는 3개가 더 있었습니다. 일본 넷플릭스였는데 일본 드라마는 한 편도 들지 못했죠. 그에 따라 현지 보도 기사에는 일본 드라마는 멸망했는가와 같은 비관적인 내용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한 일본 네티즌은 특정 국가의 영상 산업 수준은 결국 그 나라 전체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으로 과거에는 문학, 현재는 드라마, 영화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밖에 남지 않은 일본 영상 산업은 일본이 퇴보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하며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영상 산업에서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것은 한국 콘텐츠보다 일본 콘텐츠였는데요. 냉정하게 말하면 과거 한국 드라마의 경우 로맨스물, 가족물의 전형이었으며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 중심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검사, 의사, 재벌 모두가 연애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고 사랑했던 여성이 알고 보니 내 숨겨진 동생이었고 엄마는 알고 보니 계모였으며 나는 사실은 재벌집 아들이었던 등 이해할 수 없는 클리셰와 스토리가 줄을 이어져 갔던 것이 사실이었죠. 과거 한국 드라마가 이러한 특징을 보였던 이유는 주 시청층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말극이든 일일극이든 평일극이든 간의 주 대상은 주부였고 그러다 보니 어떠한 소재를 써도 기승전 로맨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TV로만 시청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에는 TV로만 시청하는 인구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시청하는 인구가 더 많아졌으며 이는 시청 인원 구성을 다양화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 시청층의 확대는 한국 드라마의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었고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 판권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더 이상 드라마가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은 여기서 언제나 그랬듯이 트렌드를 읽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 드라마는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아시아 전역은 물론 서방 지역의 시청자들에게도 드라마 한 편을 보는데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몰입감과 꽉 찬 스토리, 시간을 뺏는 마력으로 다가갔죠.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만 봐도 전 세계 전문가와 시청자들에게 그야말로 극찬을 받으며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드높였고 그에 따라 본인들의 문화 산업이 최고라고 자부하던 우익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 부정 심리가 극한으로 치달은 나머지 우익들은 얼마 전에 한 일본 작가가 오징어 게임의 표절 논란을 제기한 것을 잣대로 해서 한국의 오징어 게임은 일본 작품을 표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다와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웃긴 것은 실상 그 논란을 제기한 일본 작가조차도 오징어 게임에 대해 보다 보면 아무래도 상관없을 정도로 좋아진다. 주인공 외 오징어 게임 참가자 캐릭터들은 계속 변하고 뜻밖의 인물이 후반 중요한 인물로 나오기도 한다. 특히 5회차 게임 장면에서는 눈물이 엄청났다고 설명하며 호평을 보냈다는 것인데요. 이는 대표적인 장르에서도 세부적인 갈래로 나눠져 특유의 신선함을 주는 한국 드라마만의 특징이 일본 드라마에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문화계에 몸담고 있는 프로듀서도 일본도 마음만 먹으면 한국처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비관하며 지금 일본 드라마를 보는 건 바보들 뿐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나오기만 한다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사람들만 보고 있다는 돌직구를 날리며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토리의 신선함이라고 지적했고 일본은 과거 일본 영화계의 거장들이 짜놓았던 스토리 패턴, 캐릭터 설정, 메시지 등을 그대로 답습하기에 일본 관객들뿐 아니라 해외 관객에게도 진부하고 구태의연하게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넷플릭스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일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처럼 될 수 없는 이유를 3가지로 나누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획력 부족과 배우 중심의 콘텐츠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드라마 제작 시 방송국이 대부분을 기획한 다음 제작을 외주하는 형식인데 이러한 방송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이 50년 동안 바뀌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스튜디오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제작사가 기획에서 제작 유통까지 담당하고 철저하게 작가 중심과 스토리 중심으로 제작해서 국내 중심의 콘텐츠를 만들어도 세계에서도 잘 팔리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 중심으로 안정적인 로우 리스크 콘텐츠를 선호하고, 이를 위해서 지금 핫한 배우, 시청률을 뽑을 수 있는 배우를 중심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 일본의 드라마는 스토리가 돋보이는 콘텐츠가 아니라 배우와 광고주의 상품이 돋보이는 콘텐츠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일본 특유의 갈라파고스화가 아직도 만연해 있기에 발전이 없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콘텐츠는 자국 내의 시장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만, 일본의 경우 극단적으로 세계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파고스화가 일본의 문화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이고, 1억 2천만 정도의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방송국이 슈퍼갑이라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에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제작사가 기획, 제작, 유통, IP 사업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것을 전부 방송국이 하고 제작사는 정해진 금액에서 외주받은 내용을 제작만 하기 때문에 제작사가 성장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국이 모든 것을 주도할 경우 로우 리스크의 배우 중심 콘텐츠를 양산하기 때문에 삼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일본 영상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구조적 대형 수술을 감행해야 하는 형국이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이 한국을 능가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현 시대에서 문화의 힘은 대단하며, 문화는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시키는 것에도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힘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일본인들은 제발 한국처럼 되자며 의미 없는 외침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같이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문화산업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이고 있는 거지? 한국의 인재들을 일본으로 데려오자. 한국인들은 가난한 생활을 하기로 유명하니까 15만엔 만줘도 넙죽 일본으로 달려오지 않을까. 한국을 과소평가해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한국의 문화산업은 꾸준히 발전해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다는 것을 왜 모르는 건가? 반일의 국가에서 받고 있는 개런티의 5배 이상을 주지 않는 이상 일본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일본은 애니메이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애니메이션이 주류 문화로 인정받고 있기나 할까? 한국 주제에 일본을 앞서면 안 된다. 안타깝지만 일본 영상 산업의 롤모델을 한국으로 잡아야 한다. 과거에 일본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할 때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고, 이제는 한국의 영향을 받아야 할 때이다. 한국이 해낸 것은 충분히 일본도 해낼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이 없는 애니메이션이 있으니 드라마, 영화 산업에서 한국처럼 하기만 한다면 한국을 뛰어넘는 문화 강국로 인정받을 것이다. 오징어 게임이 인도에서도 1위를 기록한 건 정말 충격이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그들 본국의 문화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데 한국은 그걸 깨버렸다. 정말 한국의 국가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겁이 날 정도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